이제 다음 소식 하나하나 대담을 이어갈 텐데, 토크를 이어갈 텐데요. 먼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이걸 겁니다. Should our enemies choose foolishly to challenge us, they will be crushed by the violence, precision, and ferocity of the War Department. In other words, to our enemies, FAFO. Venezuela right now is a dead country. We have to bring it back, and we're going to have big investments by the oil companies to bring back the infrastructure. If they don't behave, we will do a second strike. 아무리 까불면 죽는다고 해도 그렇죠. 일국의 지도자를 저렇게 체포하고 축출하는 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예. 와,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닙니다. 예. 네, 의리하네요. 네. 세트 괜찮죠? 좋습니다. 예. 다시 표정 관리하고 정색하고 좀 준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아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봤듯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2차 공습까지 예고했더라고요. 네, 이게 표현이 정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표현하기로는 사음절로 좀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 파죽지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죽지세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베네수엘라 기습 군사작전으로 침실에서 자고 있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갔는데 예. 오늘 또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베네수엘라 부통령 현 권한대행이 태도를 바꿔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미국을 향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하라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예. 사실상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외부 위험 없이 살아가길 결망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렇게 지금 사실상 베네수엘라 1인자도 입장을 바꿀 정도로 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네. 힘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을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예.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공습했죠. 예. 작전명 심야의 망치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두 작전 모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군사적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미국식 패권주의의 노골적인 표출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네. 까불면 다쳐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미주 대륙은 거의 우리의 관할이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도 있지만 네. 결국 석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공습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한번 세봤더니 석유, 오일이라는 단어를 20번 정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나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The oil business in Venezuela has been a bust, a total bust.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네, 저희가 찾은 것만 지금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개인데요. 예. 마두로의 전임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2006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완전 국유화를 선언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외국 투자 시설을 강제로 인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재산이 강탈당했다 이러면서 이걸 되찾아 이 미국을 부유하게 하겠다 이런 논리로 베네수엘라 보복 플랜을 짜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고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국가 1위가 중국인데요. 예. 전체의 80%로 알려졌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제하면 중국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진핑 주석도 애들러서 뭐 한마디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김범석 부장 이게 네.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이고 다른 나라도 언급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 국가를 언급했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들, 자 공통적으로 반미 좌파로 분류되는 중남미 나라들입니다. 예. 대표적으로요. 콜롬비아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군사작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좋은 생각 같다면서 병든 나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쿠바한테는요. 실패한 국가,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에 마약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 뭐 이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평소 같았으면 단순한 강경 발언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벌인 직후라서 굉장히 섬뜩하죠.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 부장께서 사실 전 세계 외교 이슈들 많이 쭉 쫓아오셨고 실제로 네. 많이 분석도 했는데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강대국이라도 이렇게 멋대로 무력 써서 법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평가만 봐도 비난 일색인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불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뭐 미국에 굉장히 이렇게 엄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는데 국제 질서 뒤흔드는 미국의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트럼프의 국제법 위반 내용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입니다. 여기 이제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를 어긴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딱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네. 미국으로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현재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별칭이 지옥의 구치소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요. 샤워실에 곰팡이가 핀 것은 물론이고 음식에서 바퀴벌레나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어휴. 악명 높은 수감자들이 수감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1990년대 힙합 스타, 저도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퍼프데디가 성범죄로 수감된 것으로 알렸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이제 2시간 반, 3시간쯤 지나 맨하튼 연방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2시간 뒤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또 마두로 대통령이 또 미국 연방법원에 출석하니까요. 내일도 아마 이 소식 잘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석 팀장이었고요. 여기까지 이 소식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